홍마시, 오오마가 도키라고 읽는데요. 뜻은 저녁 어두워질 무렵, 즉 낮에서 밤으로 갈 시간이죠. 다소갈의 도끼라고도 하며 귀신과 만나게 되는 또는 큰 재앙을 입는다고 믿어지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재앙이 닥칠 시간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빌며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이야기에서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32세의 기혼녀입니다. 그 투고의 후일담이라고 할까요? 조금 곤란하게 된 일이 있어 여러분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다시 여기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아이가 없는 맞벌이 가정으로 13세가 되는 노묘인 수컷 고양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무서운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만 지난번 분양 현장의 체험담은 비밀로 하고 있었거든요. 글을 올렸던 날 밤 먼저 귀가해 집에 있던 남편이 제가 올린 글을 보면서 부동산 업계는 무섭네. 자기도 비슷한 일 하고 있잖아. 조심해. 라고 해서 그거 내가 올린 글이야. 하며 돌아봤더니 의자에서 뒤집어져 떨어져선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일째. 이번에 이야기할 건 남편이 이야기해준 지난 5일 동안의 체험담입니다. 우리 집은 침실에 더블 침대에서 부부 플러스 고양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요. 어젯밤부터 남편은 응접실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방에 이불을 깔고 자게 되었습니다. 최근 남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 신경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습도 이상하고 그 투고를 본 이후 왠지 저를 피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유를 물어봐도 감기에 걸려 옮기면 안 되니까 라는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은 쉬는 날이고 저는 출근일인데요.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회사에 늦게 나간다고 연락한 뒤 남편에게 사정을 얘기해달라고 물고 늘어졌죠. 견디다 못한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면서 입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누구야? 뭐? 라고 저도 모르게 되물어버릴 수밖에요. 이 사람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머리가 돌았나 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게 아니야. 남편은 중얼거렸습니다. 안절부절한 태도였기 때문에 침착하게 처음부터 제대로 말해봐라 부탁하자 띄엄띄엄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올렸던 바로 그날 한밤중 남편은 오줌이 마려워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방에 불을 켜서 저를 깨우면 안 될까봐 베개맡에 놓여있는 휴대폰을 손전등 대신으로 해서 화장실에 갔다고 합니다. 남편의 휴대폰은 절전 모드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화면 터치 후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으면 2~3초 정도에 꺼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위치 등의 대략적인 것만 파악하면 돼서 그걸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볼일을 보고 캄캄한 침실로 돌아왔을 때 침대 위치를 확인하려고 휴대폰 화면을 터치했고 그때 불빛이 순간적으로 저를 비추었습니다. 저는 잘 때 남편 쪽을 보고 옆으로 누운 자세로 자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도 그 자세였던 것 같고 비친 제 얼굴을 보고 남편은 순간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비친 얼굴은 제 얼굴과는 다른 사람인 본 적도 없는 여자의 얼굴로 보였답니다. 생각하고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다시 저를 비췄더니 거기에는 평소에 제 잠자는 얼굴이 있을 뿐이었죠.
착각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날은 그대로 잤다고 합니다. 다음날 한밤중 역시 오줌이 마려워서 눈을 뜬 남편. 지난밤에 일도 있어서 남편은 휴대폰을 손에 들고 화면을 터치해 먼저 제 얼굴을 비추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던 건 역시나 평소의 저. 남편은 어제는 역시 기분 탓이었구나 생각하고 화장실로 갔고 침실로 돌아와서 침대를 비추려고 라이트를 기울인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다네요. 거기에 있던 건 평소의 저, 그리고 거기에 있던 건 평소의 제 얼굴이었습니다만 눈을 있는 대로 크게 뜬 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훅 하고 꺼지는 핸드폰 불빛. 즉시 화면을 터치해 다시 한번 비추자 언제나의 잠자는 저의 얼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걸 알고 나도 모르게 의식하고 있는 건가? 여기서 지금 깨워서 바로 겪었던 일을 말해도 분명 비웃음 당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눈을 부릅뜬 저의 얼굴. 그걸 본 건 한순간이었지만 평소의 제 표정에 또 다른 무언가가 겹쳐 보이기도 했답니다. 뇌리에 박힌 그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생각하면 할수록 공포심이 일어서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날 한밤중에 눈을 뜬 남편. 그날 밤은 소변이 아니고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로 인해 눈을 떴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11월 1일, 바로 며칠 전의 일인데요. 관동의 남부에 사는 분들은 그렇게 추위를 느끼셨나요? 적어도 저는 쌀쌀할 정도로만 느꼈는데 남편은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올 정도의 추위로 잠이 깼다고 합니다. 몸서리 쳐지는 추위에 벌벌 떨면서 담요를 둘둘 말고 뒤척이다가 저를 봤더니 제가 남편 쪽을 향해서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쌕쌕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네요.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그 내쉬는 숨이 너무 차가웠다는 것이었고 참을 수 없어 제게 등을 돌린 자세로 다시 잠이 들었고 눈을 뜨니 감기 증상이 생겨 상태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날, 즉 어젯밤 남편은 네 번째로 한밤중에 깼다네요. 항상 같이 자는 양이의 으르렁대는 소리가 잠이 깬 계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 고양이는 가끔 이놈이 개냥인가 싶을 정도로 누구에게나 순하고 잘 달라붙는 성격으로 보통은 제 이불 속에서 같이 자거든요. 그런데 어젯밤 남편이 깨달았을 때는 남편 가슴 위에 있었고 제 쪽을 향해 무섭게 낮게 으르렁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녀석은 키우기 시작했을 무렵 요로결석에 걸려 한참을 고생한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그르렁대던 땅속에서 들리는 듯한 신음소리와 똑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캄캄한 침실 안에서 저를 향해 으르렁대는 양이를 확인하고 밤눈이 밝은 그 녀석만이 알 수 있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 남편. 핸드폰을 들자마자 화면을 터치하고 저를 비추다가 숨이 멎었다고 합니다. 제 얼굴이 아니었대요. 거기 있던 건 첫째 날 봤던 여자의 얼굴. 눈만은 이상하게 번쩍거리며 하얀 입김을 내뿜어오는 저와는 다른 얼굴의 여자. 남편은 계속 으르렁대는 고양이를 껴안고 침대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 봤던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휴대폰 화면을 다시 터치해 비췄더니 거기에는 조금 전의 여자와는 다른 얼굴. 본 적도 없는 우울해 보이는 표정의 중년 남자. 휴대폰이 꺼집니다. 다시 화면을 터치합니다. 덩치 좋은 다른 남자의 얼굴.
휴대폰이 꺼집니다. 다시 화면을 터치합니다. 수척한 중년 여성의 얼굴. 휴대폰이 꺼집니다. 다시 화면을 터치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얼굴. 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그때마다 나타나는 다른 얼굴들의 공포를 느끼면서 남편은 저를 깨우려고 제 이름을 불렀대요. 하지만 깨지를 않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제 얼굴에 자기 이불을 덮고 침실을 뛰쳐나와 양이를 끌어안고 일본 식빵에 틀어박혀 벌벌 떨면서 하룻밤을 지새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기는 지금 자기 맞아? 말을 마치고 남편이 물었습니다만 정작 저야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죠. 실제로 지금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있고 주위 직원들도 평소와 같이 대해주고 있고요. 일단은 자긴 그렇게 돌려서 내가 못생겼다고 말하고 싶나 보네. 하며 일을 나갔는데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거울을 보는 게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아직까지는 남편이 감기에 걸리게 만든 정도밖에는 실질적으로 해를 끼친 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정말로 뭔가를 붙여왔다고 하면 더 지독하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휴가 때 근처 신사나 절에 가보려고 합니다. 또 글이 길어졌는데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 신사에 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절에 가야 하는 걸까요?